혹시 평소에 알러지는 좀 있으세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벌레 물렸을 때라든가 피부 좀 민감한 그런 반응들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네. 대부분 안전하고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스킨 테스트라고 해서 알러지가 있는지 한 반응 확인하는 과정을 할게요. 안쪽에 여린 살에다가 하거든요. 네, 이쪽에 테스트 하겠습니다. 스킨 테스트는 적은 용량으로 피부 아래에다가 오히려 민감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끔 얕게 놓을 거예요. 그 반응을 일정 시간 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이상 없으면 이제 본 시술 들어갑니다. 일부러 피부 아래에다가 이렇게 살짝 엠보싱 생기게. 얼마나 기다려요?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특별한 민감도가 없으면 바로 시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더 면적이 커지는지, 그리고 또 붉은 발진이나 발적 이런 것들이 보이는지, 소양감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 보고요. 국소적인 반응이 있는지 또는 전신적인 반응이 있는지를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바로 본 시술 들어갈 거예요. 잠깐 대기하고 계시면 그다음 시술을 준비할게요.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조금 안쪽으로 됐습니다. 네, 이제 스킨 테스트 괜찮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턱밑살 쪽 할 텐데 이 부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술 부위마다 좀 간격을 조정을 해서 하게 되니까 네, 두 개 다 하는데 근데 좀 면적을 봐서 굳이 필요치 않으면 좀 줄일게요. 굉장히 약치만 맞는다고도 효과가 있어요. 약침으로도 지방 축소로 사이즈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 체중 감량이 잘 일어날 때 그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방안은 체중 감량, 즉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소적인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추가 시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약 다이어트 아니어도 그냥 네. 다이어트를 할 때 그렇죠. 본인의 어떤 개인 식단 관리든 운동이든 체중 감량을 일정 정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시술을 할 때 그 부위의 효과들이 더 잘 나타납니다. 됐습니다. 안 아팠어요? 괜찮았어요? 시술 부위는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고 손이 닿지 않도록, 긁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땀나는 운동은 오늘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사우나라든가 찜질방 이런 부분들은 당일은 피하시는 게 좋고 음주나 흡연 그런 건 안 하시죠? 당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가볍게 좀 가렵거나 조금 부을 수는 있어요. 가벼운 정도는 괜찮고요. 불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동안 여러 종류가 사용되어 왔었는데 국소지방분해 약침이라고 명칭은 하고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한약재의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국소적인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탕약은 전체적인 체중 감량에 포커스 맞춰져 있다면 이 약침은 부위별로 작용을 하는 그런 약침입니다. 딱 정해져 있다기보단 근데 자주 사용하는 부위들은 있죠. 제일 그 피하 지방이 많은 부위들, 그리고 잘 안 빠지는 부위들, 턱밑살, 팔뚝살, 그 다음에 복부 둘레, 배둘레에 있는 그 피하 지방, 승마살이나 안쪽 서해부 쪽에 가까운 그 허벅지 쪽 살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등살 부분들도 속은 라인에 겹쳐지는 그 등살 이런 부분들 많이 합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데 효과는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방이 감량이 되고 있을 때 약침을 같이 병행을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방 감량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체중 감량이 일어날 때 우리가 체중 감량이 일어날 때는 내장 지방이 잘 빠져요. 상대적으로 피하 지방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피하 지방이라고 해당되는 부위가 여성들이 신경 쓰는 특히 이런 또 국소적인 살들인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 속도가 나중에 빠지고 잘 안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잘 빠지게 하려고 이 시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되겠고 물론 한약이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라도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근데 체중은 줄고 있는데 내장 지방은 줄고 있는데 피하 지방이 잘 안 준다. 그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침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재들도 다양한데 이제 제가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재는 뭐 용담이라든가 산약, 산사, 뭐 진피, 후박 뭐 이런 약재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약재들에서도 특정한 어떤 성분들 지방분해에 이제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밝혀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국소적으로 지방이 잘 분해되게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침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약침의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은 약침은 대부분 안전한 시술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민감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다이어트 약침 같은 경우는 피하에 놓는 부분들이어서 좀 더 어떤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킨 테스트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 약침 맞은 부위가 아물기 전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긁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뭐 특정한 어떤 주의사항이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하에 놓는 이 약침의 특성상 멍이 좀 들 수 있어요. 다 드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대부분 약침 여성들이 많이 맞으시는데 다이어트 약침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이 혈관이 약하다 보니까 멍이 잘 들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침이나 약침을 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거는 피하 쪽에 놓다 보니까 멍이 좀 들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혹시라도 멍이 들었을 때 맹찜질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그 멍은 들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술의 목적이 피하 지방을 빠르게 분해되게끔 지방이 축소되게끔 하는 그런 의도다 보니까 피하 지방의 양, 시술이 필요한 면적에 따라서 용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이제 턱 밑살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좀 적고 팔뚝은 그보다 많고 또 허벅지는 그보다 많고 배의 주위가 가장 많고 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차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앰플이 이제 2cc가 해당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턱 밑살 같은 경우에는 1cc에서 3cc 정도 이렇게 이제 잡힌다면 팔뚝 같은 경우는 그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근데 역시 개인에 따라서는 팔뚝살이 유난히 많다면 용량은 또 그 개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피하 지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시술을 한다면 상당히 용량이 좀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좁은 면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편입니다. 초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시술하시는 게 변화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처음에 한 3주 내지 6주 이 정도 기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시술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치료의 빈도는 부위하고 무관하게 주 1, 2회가 기본인데 통상적으로 초기 2주 정도는 집중 기간으로 주 2회가 좋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가 좋고 빠른 변화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꾸준히 시술을 할 때는 주 1회로 장기간 시술을 하게 됩니다. 12주 정도가 되면 좀 휴식기를 갖는 경우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빠른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초기에 좀 더 집중적인 시술을 필요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변화를 좀 느끼시는 시기는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났을 때 사이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에라도 보통 시술을 하셨을 때 첫 번째로 느끼는 반응은 단단한 살 또는 좀 두껍던 살들이 부드러워졌다, 말랑말랑해졌다 이런 변화들을 먼저 느끼게 돼요. 어떤 잘 빠지지 않게 두텁게 엉겨있던 지방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분해를 시켜 놓으면 체중이 감량되면서 그 부위가 같이 잘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